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폐기물 산업인데요. 인선 ENT에 대해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치투자를 공부하며 필독서인 이채원의 가치투자를 읽어보셨다면 인선 ENT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최근에는 급증하는 쓰레기로 인해 또다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 특성상 이익의 사이클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따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만큼은 주기적으로 있다 없다를 반복하며 사이클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선 ENT는 따분한 기업도 아니며 이채원의 가치투자에 소개된 내용과 달리 사양산업의 기업도 아닙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며 더욱 많은 공부거리를 던져주기도 했고요. 막연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면 사업부에 따라 확연히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수 업체가 과점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인선 ENT는 1997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액 2천억 원대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일지 모르나 최근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선 ENT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선 ENT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사업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파트에서 우연히 벽을 뜯어보니 쓰레기가 잔뜩 나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수행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작업 후 발생한 온갖 인테리어 쓰레기들을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벽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5톤 트럭으로 옮겨야 할 정도였다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뜬금없지만 이 기사를 보며 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의문은 대체 무슨 쓰레기가 저리 많이 나오지? 가 아닐까입니다. 한 가정의 인테리어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인테리어보다 폐기물 배출이 훨씬 많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입니다. 웬만한 건축물이라도 대형 트럭으로 몇 번을 옮겨도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물을 짓거나 바꿀 때에는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하는데요. 발생한 폐기물을 반드시 쓰레기통에 몽땅 묻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건축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한 후에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건설 폐기물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렇지 못한 폐기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 수거 전문 업체가 일괄 수거하게 되는데요. 폐기물을 수집하는 전문 업체로 옮겨진 뒤에 분류 및 해체 작업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폐기물은 완전히 버리기 위해 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선 ENT는 이처럼 건설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건설 폐기물 전문 업체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인선 EN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실상 건설 폐기물 사업 부문이 결정할 정도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5톤 이상의 폐기물이라 하니 앞에 기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5톤이 안 되니까 건설 폐기물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여튼 건설 폐기물은 모든 종류의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쯤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절반이 건설 폐기물이며 사업장 및 산업 폐기물이 40%가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0% 초반대라고 하네요. 최근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폐기물도 매년 평균적으로 2에서 3%씩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건물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막대한 양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 폐기물의 상당수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폐기물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87% 이상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용률은 매년 꾸준히 점진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무려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매립하거나 태우는 쓰레기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재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선 ENT는 이처럼 건설 폐기물을 수집 및 재활용하여 이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재활용된 폐기물을 되파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이라고 하고 인선 ENT의 핵심 사업입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인선 ENT 말고도 매우 많은 업체들이 영위하는데요. 인선 ENT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58개의 업체가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인선 ENT는 3.5%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 국내 1위의 건설 폐기물 중간 업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하기까지 다량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선 ENT는 운반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막대하다 보니 운반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먼 거리를 운반해야 한다면 비용도 비용이고 폐기물 운반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은 국내에 다수가 존재하지만 주로 각 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인선 ENT는 거점 지역이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인데요. 본사가 일산에 있는 것만 봐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점, 자회사를 통해 세종과 일부 충청 지역에서도 사업을 영위합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게 수도권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40에서 50%가 수도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크고 꾸준히 폐기물이 발생해 안정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100날이 지나도 끊임없이 건축과 재건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골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죠. 건물을 지어 올릴 때에는 필수적으로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이때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모래와 자갈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모래, 자갈을 골재라고 부릅니다. 주로 산이나 바다에서 이러한 모래와 자갈을 운반해 오기도 하며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며 나오는 암석을 가공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래와 자갈, 암석은 자연에서 나오므로 천연 골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콘크리트를 재사용하면 모래와 자갈과 동일한 골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골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순환 골재라고 합니다. 건설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인선 ENT와 같은 중간 폐기물 처리업체는 콘크리트를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분리하여 순환 골재를 만드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골재는 품질과 기준에 따라 도로공사 및 건설공사를 위해 되팔리게 되고 건설업체들은 이들 소재를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선 ENT를 분석하다 보면 순환 골재라는 단어가 빈번히 나오는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산되는 재사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선 ENT의 주요 사업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도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같은 매립 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들이 폐기물 매립 단가를 올리면 인선 ENT가 더 높은 비용을 내고 매립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를 고객사에 전가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단가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즉 매립 단가는 중간 처리 사업의 원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폐기물 매립 단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인선 ENT의 중간 처리 단가도 함께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에도 업황은 타겠지만 매립 단가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니 중간 처리 단가 또한 증가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건설 폐기물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과정에서 대거 발생합니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미리 계획한 자재로만 딱딱 지어 올리면 좋겠지만 요리를 할 때에도 예상치 못한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나듯 불필요한 중간재, 남는 재료 등등 수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릴 때에도 쓰레기가 대거 방출되지만 건설 폐기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입니다. 참고로 재건축은 건물과 주변 경관을 모두 허문 뒤 다시 지어 올린다는 특징이 있고 리모델링은 뼈대를 유지하며 내부 공간을 다시 꾸리고 증축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건축물을 허무는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 정말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선 ENT와 같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은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재건축 붐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인선 ENT의 건설 폐기물 사업은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바로 재건축 시장이 수년 만에 대규모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인선 ENT는 2015년부터 시작된 재건축 붐으로 그동안 0을 사이로 오락가락하던 영업이익이 200억 원 수준까지 크게 뛴 바 있습니다. 재건축 붐이 점차 끝나가던 시점 인선 ENT 주가 상승이 슬슬 마무리돼도 이상하지 않을 무렵임에도 건설 폐기물을 포인트로 잡고 인선 ENT를 매수해야 한다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물이 늘어난 것이 아닌 재건축 붐이라는 시기가 맞물렸던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